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낸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주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낸 공천 재심 요청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주 의원은 오늘 항고하기로 했고 무소속 출마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보궐선거 카드를 내밀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 전 위원장 역시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큰 일꾼을 뽑는 대구시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시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지만 마치 선거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위한 도전이 아닌 대구를 위한 도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은 이제 대구 시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류현정의 마이크온 월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를 뚫고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비가 좀 그쳤는데요. 아, 네. 오늘 낮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네. 굉장히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우박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대구에서 이런 우박을 볼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죠. 네, 봄비가 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많이 오늘. 왔어요. 오시는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지난달에 31일이죠. 북구 칠성동 신천 여기랑 가까워요. 아주 네. 옆에 있는데 캐리어가 담긴 시신이 발견돼서 시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31일 그 오전 10시 30분쯤이었는데요. 그 칠성교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한 주민이 물 위에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수색을 했는데 물속에 반쯤 이렇게 잠겨 있는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를 하나를 발견했었거든요. 그 캐리어 안에는 이제 50대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찰은 CCTV를 분석을 하고 또 그 시신의 지문을 감식을 했는데 그날 바로 오후 9시쯤이었죠. 범인을 잡았습니다. 네. 범인을 잡았는데 좀 애석하게도 그 사위하고 딸이 범인인 것으로 밝혀져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네, 가족 간의 범행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위가 장모를 왜 살해했을까요? 네, 그 사위와 딸이 지난해 9월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딸이 그 혼인신고 직후부터 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룸에서 같이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 올해 2월에는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이후에 사위가 빨리 그 이삿짐 정리를 하지 않는다라거나 또는 그 빨리 그 집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장모를 좀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좀 집에서 이제 나가서 돌아가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도 그 딸이 계속 이제 폭행을 당할까봐 그 딸을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이 사위가 1시간 넘는 폭행을 했는데 그때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폭력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파악이 되군요. 사람이 많은 신천의 캐리어를 버렸는데 좀 늦게 발견이 됐어요. 2주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그 캐리어를 버리고 난 이후에 대구가 좀 이렇게 비가 상당히 안 왔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달 30일 날 그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서 신천의 물이 좀 이렇게 차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심이 좀 높아졌고 또 수심이 높아지니까 캐리어가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이제 한 시민이 보고 신고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이 좀 안타깝게
싶기도 한 게 그 장모나 딸이나 사위 모두 그 장애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장애인이었는데 좀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이웃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방치한 참극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네, 장애가 있어서 도움을 또 적절하게 요청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각됐죠. 네, 그렇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요. 그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그 주호영 의원이 제출한 서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이들 주목이 됐는데 관심이 주목됐는데요. 6인, 나머지 6인에 대한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진수 후보와 주호영 의원을 넣어서 8인 상태에서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처분 결정이 기각이 되자마자 국민의힘 공관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6명 그대로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6명은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추경호, 윤재옥, 유영하, 최연석 의원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홍석준 전 의원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오는 13일 날 2차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네. 그리고 17일 2명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1대1 토론회를 열게 되고요. 1대1 토론회는 아마 19일쯤 열리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선거운동 기간을 좀 한 일주일 정도 보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달 말쯤 되면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명 압축하고 4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항고하고 그 뒤에 무소속 출마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일단 항고장을 냈습니다. 오늘 항고장을 내고 지금 이런 국민의힘 공천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타부타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였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는 8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그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8일쯤 되면 무소속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은 시장 후보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 적을 건지 그걸 네. 아마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8일에 입장을 밝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같이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공천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시장 대신에 국회의원 출마해달라 이러면서 네. 보궐선거 제안을 사실 간접적으로 했어요. 이게 네,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그 대구의 뭐 그 언론사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숙 후보는 정말 우리 당에서 필요한 인재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이제 나오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깨띠에는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를 지웠어요. 네. 지우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일이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민 경선을 통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출마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말 그대로 시민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 네. 좀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어렵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또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또 올린 글에서는 당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장동혁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그 민심을 따라서 시민 경선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조금 이따 또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기차는 떠나고 점점점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를 바꾸라는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고 어떻게 하실지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경북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이자 현직 경북도지사입니다. 저희 첫방을 나와주신 분이신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요즘 뭐 바쁘게 다니고 계시죠? 예, 첫방에 함께 해주셨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마이뉴스 조정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예, 지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뭐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고 계신데요.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 혹은 캠프에서 지사님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힘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예, 그분들이 뭐 공약이라든지 비전 이런 걸 보고 우리 캠프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캠프 그리고 백승주 전 의원님 뭐 이 정도시죠? 예, 뭐 제일 처음에 이미자 국회의원님 네. 맞고요. 그 다섯 사람이 경선했는데 네 사람이 이제 뭐 탈락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지금 네 사람 중에 세 사람 왔고, 한 사람 이강덕 후보 한 사람 남았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 김재원 후보하고 합의문 작성하셨던 분들 같은데요. 우리 4명 중에 누군가 떨어지면 우리 서로를 밀어주자 이렇게 합의문 쓰셨던 분들인데 마음이 변하셨네요. 아니, 그 합의문 쓸 때는, 내 중심으로 밀어주자. 이런 뜻이거든, 보통. 네. 저도 뭐 선거 많이 했지만은, 내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뭐 아니고, 같이 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 네, 지사님. 여보세요? 예, 예. 예, 지사님 그 최경환 캠프 인사들이 지사님을 지지 선언했잖아요. 예, 예. 이걸 가지고 김지원 후보 측에서는 그 일부가 떨어져서 나가서 한 거지 최경환 그 전 총리 쪽에 있는 핵심 인사들은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거기 있는 회계 책임자, 본부장, 이 선거 등록하면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활동했던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그날 15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 저 시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올 수는 없고, 그분들도 다 다음에 동참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뜻은 다 그렇기 전하셨군요. 네. 캠프가 왔다는 이야기는 캠프의 본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오면은 그게 다 캠프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캠프가 아니고 그 시군 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다 오겠다 이래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도지사 경선 2차 비전 토론회 하셨죠? 예, 예. 네. 그런데 이 토론회가 비전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뭐 의혹 제기, 비판이 아주 많아서 사실 너무 흠집내기 아니냐. 이게 같은 당이 맞냐 할 정도의 좀 수위가 높았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은? 매우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비판 없었습니다. 저는 비판 안 합니다. 왜? 비전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해야지. 그건 뭐 상대 후보, 우리 같은 당 후보들이 저도 다 흠집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 거나요, 같은 당에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 도민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토론회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로 저는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상대 후보는 1차 토론, 2차 토론할 때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도민들께 매우 미안하구나,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지사님. 예. 방금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날 다 봤거든요. 예, 예. 그때 김재원 후보한테 비전도 예. 정책도 예의도 없다 이러면서 산무가 없는 후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 비판이 아니고, 네. 그분이 하는 그 행태가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고 계속 남 흡집만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네. 네. 김재원 후보께서는 그 지사님 그 8년 동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셨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도지사 또 시장 이 단체장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거의 업적 평가가 늘 1, 2등 하고 그게 뭐냐 업적 평가가 1, 2등은 그만큼 잘 해왔다 이런 이야기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완성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없다 그럼 꼭 와라. 그럼 뭘 못했다 이 말이냐. 공항 예산이 제로다 이 하더라고요. 네. 공항은 이미 예산을 땅으로 받아 나온 거예요. 땅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기부대 양육 그 방식. 예산은 네. K2 예산 다 받아놨고 민간공항 예산은 그 2조 6천억 되는데 해마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미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 금년도 예산도 한 310억 정도 확보돼가 있고 제로 그러고 또 공항은 주체가 대구시예요. 도지사가 그거 막 예산을 다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항이 돌아가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러면 어쨌든 예. 뭐 상대 후보는 교체론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한 번 더해서 연속성이 필요하다 보시잖아요. 그 일꾼은요, 일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 일거리 안 터진 사람이 와가지고 도의사 되면은, 그거 뭘 할 거냐, 이 헤매다가 시간 많이 갑니다. 그래 하다가 뭐 반년 이상 가고, 그 뭘 준비할 거냐. 저는 이미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일이 부족한 점이 뭐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점이 뭐냐. 내가 공약 행비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본 사람이 잘하고 평가가 좋은 사람이 잘합니다. 네. 잘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무능하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하도 의의가 없어서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했는데 뭘 못했단 말이냐. 네.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해야지. 네. 그냥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4년 더 그래서 저는 했을 거기에 때 대해서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럼 4년 더 했을 때 뭐가 크게 달라질 거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4년은 진짜 중요한 한 해입니다. 중요한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공항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공항을 추진할 거고요. 네. 제가 뭐 주체가 되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부지하는 지방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전부지, 그래 이전해오는 부지, 그 의성 군위로 오거든요. 네. 그러면 군위는 대구시고 의성은 경북도고, 그러면 경북도와 대구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그 법만 한 조항 바꾸면은 네.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시가 주로 키를 잡았던 걸 이제 도도 같이 하겠다, 힘을 싣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시에서 하는데 그 추진이 지금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돈 빌리는 거 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돈 안 빌려준다. 공자금 안 빌려주는 걸 빌리달라 이야기하지 말고 네. 은행에서 빌리나 공자금이나 이자는 0.2%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건 현 이자 따지면 그것은 이율이 2.7%고 공자금은 우리 은행에서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 네. 우리 이 주은행에서 이렇게 빌리면은 이자가 한 2.9% 그렇게 0.2% 차이예요. 네. 그러면 그 이자율 비싸서 뭐 한다 하면 말이 됐냐? 제가 농협 그 주은행인데 저들 그래 회장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돈 빌려줄랍니까? 하니까 아이 도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빌려드리지요. 신용 등급이 1등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돈 가지고 시작을 하자. 네. 물론 이것은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건설회사가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경기가 안 좋게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시도에서 먼저 돈을 투자를 하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먼저 빠르면 10년 빠른 거예요, 공항. 네. 지사님. 그래서 예. 예, 그 일전에 지사님께서 경북에서 1조 원 빌릴 테니 대구에서도 1조 원 빌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겁니다. 예. 예, 그게 지금도 유효하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주체가 되도록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 한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법안 수정이 종전부지에서 필요하다. 이전부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도민이나 시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공자금은 공짜인 줄 알아요. 네. 나라에서 그저 주는 돈이다 이래서 그거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이자 주고 빌리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아시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공자기금 뭐 이런 부분이. 네, 설명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사님 그 2028년 예. 총선 시점에 맞춰서 행정통합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번에 열심히 추진했는데 뭐 무산되면서 힘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2028년 그것도 총선에는 가능할까요? 통합 안 되는 게 도의사 책임이다. 이래가 해서 무능하다 또 이야기하는데 네. 그 법이 저는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고 법은 국회에서 합니다. 네. 우리 다 지켜봤지만 우리 도에서 보내서 그 지금 국회에 갔는데 행안위에서는 통과됐고 네. 법사위에서 안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구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거 저기 충남하고 대전하고 같이 오너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 얘기야. 그거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분리해서 선거해놓고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은. 네. 합치면은 아무래도 어렵거든요. 네. 지금 대구시는 보니까 민주당이 유리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에서 추진 안 해준 거지 도지사가 못했는 건 아니다. 네. 근데 그 2028년 시민께서- 총선 때 맞춰서 하면요. 그때도 또 똑같이 다수당이 여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총선 때 맞춰서 이제는 그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어느 당이 되든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은 단 2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5조가 2년 늦어졌으니까 한 2조 깎고 네. 3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은 다 5조씩 받잖아요. 그게 원래 막거리 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엄청 손해인데 당장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 지금은 끝났으니까 지금 다음 총선 때나 우리가 추진하자.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북부권 반대가 심한 주민들 마음은 좀 설득이 될까요? 그 북부 주민들께서 이해를 못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하면 북부 지역이 엄청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시청과 도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에 적어 있어요. 법에 그 조항이 딱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낙후지역,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개발한다. 그렇게 딱 돼가 있는데 그러면 돈이 오주면 북부지역에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할지 1조 정도는 투자하는 거예요. 해마다 1조 투자하면은 북부지역이 현재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네. 그럼 혹시 당선되시면 이제 2년 동안 계속 알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선되시면 2년 동안 계속 설득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 당근이죠.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당근이란 말은. 네, 그때 대서가 아니고 2년 내내 이제 설득하시겠다 이런 의미시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혹시 그 옆 동네 대구는 지금 공천 파장이 상당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공천은 지금 현행 법대로 하면은 민심 50% 당심 50%거든요. 네.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 원칙 안 하고 뭐 그냥 위에서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걸 시민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 왜 시민한테 맡기지? 그렇게 지금 우리 제도가 그래 돼가 있는 제도도 안 하느냐? 물론 그 제도가 돼가 있어요. 음주운전했다, 뭐 탈당을 했다,
또 법을 몇 번 어겼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서 공천 심사해서 그걸 공천 관리거든. 그러니까 네. 심사 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공천에서 제외해도 제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안 하시고 그냥 뭐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거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경북 선거에도 좀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 뭐 크진 않겠지만요. 아니 그거는 영향이 크지요. 우리 당이 신뢰를 잃으면은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욕들을 합니다. 제가 나가면은 그래가 안 된다. 네. 우리 다 탈당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수습이 되어가지고 네. 이웃집이 잘 돼야 이웃 사촌이 좋아야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건강은 요즘 어떠세요? 좀 건강 이슈는 그 지금 괜찮으신가요? 목소리 지금 들어봤죠? 네. 제가 암은 그 의사가 알잖아요. 의사께서 제 주치의가 치료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현재는 암 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암 완치는 그 한 5년 돼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제가 머리 숱이 더 많이 졌고 네. 얼마 전에 안경 새로 하러 갔더니 안경 도수가 더 낮아졌어요. 아, 왜? 눈이 더 밝아진 거예요. 건강해지고 왜 계시군요. 그러냐 하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술을 많이 먹다가 술을 딱 끊으니까 간이 좋아져가 눈이 좋아졌다. 네. 이 시청자들 이 말 들으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간 알겠습니다. 좋아지면 눈 좋아진다. 예. 네. 네, 지사님.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건강 관리 계속 꾸준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령, 성주, 칠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지사님. 마십시오. 네, 또 예. 결과 나오고 나면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제가 지금까지 첫 방송하게 시청자들이 많이 봤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방송 때. 지사님. 그래요. 네. 그 방송 성공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였습니다. 네, 저희 뭐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죠. 경북도지사도. 네, 누가 웃게 될지도 중요하지만 결과 승복과 보수 통합 등 마무리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은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